188페이지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에 대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지난 시간에 방금 전에 했던 거야, 맞죠? 방금 배웠던 것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원과 직선에 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총 3가지고요. 먼저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가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너희 둘이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 D는 양수, 한 점에서 만날 때는 0으로 정리가 되며 이때 선을 보고 우리는 접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만나지 않을 때는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음수로 정리가 되었어.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연립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같은 방법이에요. 얘 X랑 Y랑 관계고 얘도 직선이잖아. 똑같아. 우리가 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이고요. 2차 함수 대신에 원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직선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또 직선이 하나 나와 있어. 몇 점에서 만났어요? 2점. 이렇게 2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할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할선.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뭐라고 할까요? 접선. 만나지 않는 선은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 원을 보면요. 원은 x제곱과 y제곱, x와 y의 관계로 나타내는데, 자,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xy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원이라고 하자. x가 하나일 때 y값 몇 개로 나옵니까? 2개로 나와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함수는 x가 하나일 때 y값이 하나로 나와야 돼. 중2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중1 때 배웠네요. 함수는 x가 하나일 때 y값 하나가 나와야 돼. 얘는 2개가 나와. 그럼 이거는 x와 y의 관계로 나타낸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형태냐? 곡선이잖아.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잖아. 2차 곡선이라고 하며 2차 곡선은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자. 어떻게? fx, y는 0이라고 적습니다. fx, y는 0이라고 적어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차 곡선이라고 하며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됩니다. 너희 둘이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바로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이다. 위와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으며 교점의 좌표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해는 몇 개겠어요? 2개. 아, 연립 방정식으로 풀자. 얘는 2차, 얘는 1차니까 연립되잖아. 그죠? 연립 방정식의 해가 2개면 2점에서 만나고요. 중근이면 1점에서 만나고요. 없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맞니? 이해되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맞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자.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는 D라고 얘기를 하며 반지름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커요? R이 커요? R이 크죠? 어우, 잠오지요. 자, D가 R보다 작다. D를 먼저 적을까? 자, D가 R보다 작습니다. 맞나요? 다음, 접할 때는 R이랑 D랑 같네? D랑 R이랑 같다. 만나지 않을 때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되었어요. 얘는 무조건 연립을 해야 되지만 얘는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도 되고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과의 관계를 봐도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적느냐? 얘가 더 구하기가 쉽거든. 여기 있는 형태를 더 많이 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로 설명을 했고요. 여기 있는 형태에서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쳤어. 뭐예요 이거? 접선입니다. 접선입니다. 자, 접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서로 같으면 접선이 생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접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접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줄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중심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으면 그 직선은 접선이 된다. 이게 우리가 찾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첫 번째. 이렇게 볼게요. 원이 하나가 주어졌고요. 원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어떻게? d는 r이다 라고 두고 구할 겁니다. 이해돼? 근데 이런 애 중에서 특수한 형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나올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d는 r로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식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자리에 x1x, y 자리에 y1y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곡선 위의 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형태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때 x제곱에는 x1x, y제곱에는 y1y를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바로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돼요?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에 접할 건데 기울기가 m으로 나와 있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책에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심이 0,0일 때만 나오고요. 우리 책에서 문제는 0,0일 때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위에 있는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기울기가 m으로 나왔어. 기울기가 m으로 나오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y는 mx 플러스 n으로 정리를 한 다음 여기 있는 중심 a, b와 기울기가 이렇게 되도록 접할 때 뭐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라고 두고 이 n을 찾아줄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 나왔죠? 직선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 될 수 있도록 식을 적어서 n을 찾아줄 거란 거야. 이해됩니까? 좀 이따 실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 원박의 한 점을 지날 때 원박의 한 점 x1, y1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는데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y-y1은 기울기 m의 x-x1을 정리를 해서 여기 있는 중심 a, b와 너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두고 여기 있는 m을 찾아줄 겁니다. 이해되니? 결론은 직선 일단은 접선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직선을 하나 찾을 거고요. 기울기가 나오면 얘를 써먹고
한 점이 나오면 얘를 써먹어서 이 기울기와 이 직선과 점 사이에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식을 두면 무조건 다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7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189페이지 가서 한번 볼게요. 189페이지 얘를 먼저 볼게. 알겠죠? 49번입니다. 49번 보세요. 직선이 다음에 평행하고 줄 거. 무슨 뜻이니? 평행하다 줄 거 보세요. 무슨 뜻이니? 그죠? 그럼 우리 적으세요. 기울기는 얼마? 9입니다. 맞아.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 얼마? 2입니다. 맞죠? 봐봐. 기울기가 2야. 보세요. 자,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렸죠? 맞지? 뭐 써먹자고? D는 R 써먹재. D는 R을 써먹읍시다. 보세요. D는 R을 써먹겠습니다. 뭐라고? D는 R을 써먹을 거야. 직선이 있어야 돼. Y는 기울기 나와 있고 Y 절편은 없어. 맞지? 이 직선과 중심 몇 콤마 몇이니? 0,0 사이에 거리를 측정했더니 이 거리가 얼마 돼야 돼? 반지름 3과 같아야 돼. 맞습니까? 다 됐어요. 직선 정리하자. 직선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0, 0 대입해서 n으로 나오고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인 3과 같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공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0,0이 아니라 평행 이동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험은 무조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기억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왜 공식으로 알려줍니까? 얘는 이게 평행 이동되었을 때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외우면 그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단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풀 것은 절대값 n은 3루트 5입니다. 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n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로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정리합시다. n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가 진짜 구하는 접선은 y는 2x 플러스 3루트 5랑 또 y는 2x 마이너스 3루트 5랑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접선 지금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두 개 나왔어. 말이 돼, 안 돼? 됩니다. 왜?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인 접선 그려보세요. 여기 하나 더 나와, 안 나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두 개가 나온 거야. 한 개만 잡더라도 알아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필요하면. 이해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50번 여기다 할게요. 50번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 위에 4,1 4,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맞죠? 접선의 방정식 이걸 구하래. 뭐라고? 위의 점일 땐 요 내용을 씁니다. 위의 점이야. 얼마? x제곱 대신에는 4x y제곱 대신에는 1y는 17 끝.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이해됩니까?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는 y1, y. 끝! 안 찍었어? 나중에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보고 좀 적어, 그러면. 내일 올라와요? 내일 올라오겠네. 오늘 올려놓을 거야. 오늘 편집해서 올려놓을 거고 내일 공유를 해줄 거지. 공유는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 카톡에 내일 올려주는 거지.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
알겠죠? 그거 보고 좀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나왔고요. 다음 51번 보자. 점 3, 마이너스 1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주세요. 뭐라고?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원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방금 전에 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3, 마이너스 1이면. 맞아요? 아니에요. 잘 봐. 지금 우리가 구할 건 3,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구할 건 여기 3, 마이너스 1에서 나옵니다. 차이는 뭐냐? 봐봐. 얘는 분명히 문제에서 위의 점이라 적혀 있어. 맞지? 얘는 위의 점이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그죠? 의심을 해야 돼. 위의 점인지 아닌지는 대입해보면 압니다. 대입해보세요. 얼마? 16 플러스 1. 17 맞지? 위의 점이야. 대입해봐. 3의 제곱 플러스 1. 얼마입니까? 아니죠? 위의 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밖에 있는 점이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하나.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올 거야. 맞죠? 2개가 나올 거야. 맞니?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주세요가 우리가 찾는 문제고요.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한 점을 지나니까 y-y1은 기울기의 x-x1. 따라서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건 여기 있는 너의 중심, 너의 중심, 너의 중심. 중심 어떻게? 점에서 수선에 발을 내려서 중심 찾아봅시다. 몇 콤마 몇? 0,0과 방금 전에 우리가 직선 찾았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로 나왔어? 루트 5가 되도록 세팅하면 끝이야. 이해됐죠? 직선 찾았고 중심 찾았고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D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0, 0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어서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면 됩니다. 끝. 맞아요? 됐어요?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루트 5 곱하기 제니까 가로 안에 싹 다 넣어서 제곱근 안에 넣어서 정리를 했고요. 제곱근이 있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제곱을 하라는 얘기야. 그대로 제곱해도 된다 그랬죠.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플러스 5로 정리가 되며 이항하면 4m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양변에 2로 나누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2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자. 얼마 나왔어?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 됐나요?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 또는 m은 2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찾는 기울기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이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뭐를 구하라고 했지요? 합을 구해 주세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도 돼. 자, 여기까지 찾았지? 맞죠? 여기서 나오는 이 기울기를 우리는 m이라 적었지만 하나는 m1, 얘 하나는 m2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 이 m의 값이 하나는 m1, 하나는 m2로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이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기는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좀 더 이걸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더 쉬울 것 같아서 바로 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찾았고요. 접선의 방정식 전부 다 D는 R과 같다라고 풀었습니다. 맞죠? 그치?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18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45번부터 하도록 합시다. 45번.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줄 거 보세요. 뭐라고? 만나지 않는다. 자, 우리 두 가지로 얘기했어.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했지? 어떻게 얘기했지? 두 가지 얘기했잖아. 뭐?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D가 음수 또는 D가 커야 돼? R이 커야 돼? D가 커야 돼. 모르면 그려보면 됩니다. 예, 만나지 않도록 해라. 딱 보세요. 만나지 않으려면 뭐? 요까지는 R, 요까지는 D니까 누가 더 커야 돼? D. 맞니? 합니다. 중심 2,0과 반지름 3루트 2가 되며 직선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되니 이 항에서 x-y 플러스 n은 0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d 맞죠? 반지름보다 크면 됩니다. 합니다. d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플러스 y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x에 2, y에 0 대입하고 정리했고 3루트 2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됐니?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서 정리하면 절대값 2 플러스 n은 크다 6보다. 절대값이 주어지면 2 플러스 n은 작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큰 6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며 따라서 n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n의 값에 따라서 n이 뭔데? y절편이죠? y절편이죠? 자, 보세요. y절편입니다. 이 y절편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며 y절편이 여기보다 더 위로 내려가거나 여기보다 더 내려오면 되는 거야. 맞죠? 여기서 y절편이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여기서 y절편이 4가 되니 4보다 더 크면 만나지 않고요.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맞니? 너희 둘 사이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8과 4 사이에 있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4랑, 그냥 4랑 마이너스 8이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음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는 중학교 내용으로 바뀝니다. 단,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면 중학교 문제, 못 찾으면은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46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선분 AB에서 두 점 AB에서 만납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지금 원 한번 찾아볼까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 한번 찾아봅시다.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세요.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세요.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선생님 거 볼 필요 없어요. 찾았습니까? 중심 얼마예요? 반지름은요? 이고요. 자, 직선이 만나는 거 만나도록 그려봅니다.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세요.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충 그렸어. 그리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A, B를 구하래. 맞니? 맞니?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나요, 안 나요? 여기를 싹 지우면 원의 선분 AB 뭡니까? 원의 뭐예요?
그렇죠? 현의 길이 구하는 거야. 원의 현의 길이에 대한 성질 뭐 있었습니까? 중3 때 배웠잖아.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현은 어떻게 된다고? 수직이 등분된다. 맞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 이 선분의 AB를 구하랬으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이 길이는 뭔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맞니? 그럼 이제 우리 중3 문제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또 성립하잖아. 맞아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고등학교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중학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했죠? 얘랑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2랑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2 나오네. 와우! 이 길이가 얼마? 2가 됩니다. 따라서 선분의 B의 반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풀어주세요. 얼마 나와요? 누가 봐도 루트 5죠. 맞니?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현의 길이니 이 길이의 2배 2루트 5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중학교 내용을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다 나오면 중학교 3학년 문제로 풀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고요. 47번 역시 동일한 방법입니다. 중3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돼. 얘는 와 점이 나왔고 원이 나왔네. 원도 중심이 딱 나와 있어. 보세요. 중심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몇 콤마 몇? 0,0. 반지름은 얼마? 3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원과 5,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맞죠? 맞죠? 보세요. 원, 여기 있는 점,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 5, 마이너스 4에서 접선을 그려봅시다. 접선 두 개가 생길 거고요. 이때 우리가 뭐 구하라고 했죠? 만나는 점과 P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 배웠어? 접선의 길이라 배웠어요. 접선의 길이. 이걸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 이 길이를 구하여라. 기억나니? 어떻게 나와? 접선과 원의 뭐는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반지름과 접선이 접점에서 만나면 수직합니다. 맞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이 길이는 3이 되고요. 그러면 이 길이 찾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건데 이거 쭉 연결하자. 어머나 여기 있는 OP의 길이는 뭔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아하,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OP를 구하면 되겠네. 루트 5-0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0제곱이니 얼마? 루트 41. 아하! 이 길이는 루트 41로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중3 때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했잖아. 끝나버렸어. 이제 우리가 구할 길이는 이 길이잖아. 맞죠? 그지? 이 길이 우리가 K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K는 루트 피타고라스의 정리 빗변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뺍니다. 루트 30이 얼마 나왔어? 4루트 2가 되겠죠. 맞니?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접선의 길이가 되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접점과 접점 뭐 Q라고 할까? P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좌표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중3 때 배웠던 걸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48번이고요. 48번은 눈치껏 풀면 돼요. 눈치껏. 눈치가 좀 있어야 돼. 해볼게요. 원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뭐라고? 원 한번 그려봅시다. 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중심 얼마? 3, 마이너스 1이며 반지름의 길이는
2로 나오는 원입니다. 그죠? 이 원과 다음 직선 이렇게 그려볼게.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자, 선생님 이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D는 R과 비교를 해서 그려봤습니까? 아니요. 문제에서 이랬잖아. 원과 직선 이 너희 사이의 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떨어져야지 최대 최소를 구하지. 맞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거야. 너무 수선의 발 같지 않다.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이 길이 원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 원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 중에서 누가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때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제일 중간. 그러면 제일 길 때는요? 제일 위에 거. 즉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제일 중간이니까 이렇게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이 거리에서 이만큼 뺀 것이 제일 짧은 거리겠죠. 제일 긴 거는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니까 이게 제일 중간인 것 같아. 이 얘기 맞아요? 맞니? 이걸 우리가 제일 중간 지날 때를 뭐라고? 중심을 지날 때. 중심을 지날 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빼버리면 최소가 되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더해버리면 최대가 됩니다. 맞니? 이거예요.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소는 뭐라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최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예요. 맞니? 그럼 이제부터 다 됐네. 정리하자. 중심,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개수의 제곱 16 플러스 y 개수의 제곱 9분의 절대값 3, 4, 12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정리.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 2네. 다 됐죠? 2랑 반지름 2 뭐야? 이거 진짜 2 나왔어? 2 나왔어? 2에서 2를 뺐다고? 뭘 잘못 적은 건가? 뭐를 잘못 적었지? 어? 아, 반지름 루트이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2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 최대는 2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 이렇게 나왔어. 그죠? 끝났어.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앞에 거 구하면 4, 뒤에 거 곱의 차로 정리를 해서 정답은 2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다 했습니다. 189페이지에 한 거예요. 맞죠? 했죠? 먼저 했을 뿐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8, 189를 했고요. 나머지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오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배웠던 도형들을 이동시킬 거예요. 이동만 시키면 책 끝입니다. 이제 책 바잉 끝이야. 끝났어. 1학기 내용 다 배운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다 배워버렸어. 원래는 중간에서 커트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덕분에 다 끝냈어. 그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는 친구들은 와야 돼요. 와야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